어머니, 이제 제 명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60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위가 남편과 평생 일궈온 땅을 몰래 가로챘습니다.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기,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걸 빼앗긴 장모님.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한 여인이 법과 지혜로 되갚아주는 통쾌한 복수극. 과연 그녀는 어떻게 악질 사위를 무릎 꿇렸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짜릿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늦은 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마당을 비추던 그날 한 여인이 마당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정숙. 62살의 이 여인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 수진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딸이 웃는 얼굴을 볼 때면 그 모든 고생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딸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정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외로운 세월을 함께해온 딸을 보낸다는 아쉬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안도감이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사위가 될 남자 이민수.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35의 이 남자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무엇보다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죠. 장모님, 가족이 된 게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숙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있다니. 게다가 딸을 대하는 태도도 극진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고 늘 먼저 챙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신사였습니다. 우리 사위 참 바르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보기 드물어. 정숙 씨는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죠. 정숙 씨 복 받았네. 그런 사위 어디서 구해? 민수는 결혼 전부터 자주 정숙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주말이면 빠짐없이 찾아와 마당을 쓸고 밭일도 거들었습니다. 힘든 일은 말없이 도맡아 하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키우신 정성, 제가 평생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 말에 정숙 씨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정말 착한 사위를 얻었구나. 남편이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여 축하해주고 딸과 사위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길. 하지만 정숙 씨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그리고 이미 시작된 계획을. 민수는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만나기 전부터 그녀의 집안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죠. 시골에 넓은 땅이 있다는 것. 장모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에게 수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이 땅만 내 이름으로 돌릴 수 있다면 평생 일 안 해도 되겠어. 민수는 혼자 있을 때면 냉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완벽한 가면을 썼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효심 깊은 사위의 가면에. 결혼 후 몇 달간 민수는 더욱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와 손수 장작을 패고 반찬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고마워. 우리 사위 없었으면 나 받질 못했을 거야. 에이,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씀을요.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마치 측량사처럼 마당 한켠부터 밖끝자락까지 꼼꼼히 살폈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거리를 재고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어머니, 이 밥 말이에요.
혹시 등기 이런 건 다 제대로 되어 있죠? 그럼. 오래전에 남편이 다 해놨지. 이제 그냥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 순간 민수의 눈이 미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좋은 사위라는 선입견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그럼 안심이네요. 요즘 세금 문제 같은 거 복잡하잖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런 게 어려워서 말이야.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날 저녁 정숙 씨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저녁바람을 쐈습니다.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드디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든든한 사위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저 멀리서 차에 앉은 민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 계산으로 가득 찬 표정.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 정숙 씨의 순수한 바람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영원히요. 민수의 대답은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원이라는 약속은 서서히 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달콤한 함정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정숙 씨의 집에 나타나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지붕 수리도 해주고 겨울에는 보일러 점검까지 챙겼죠. 어머니, 겨울 되기 전에 보일러 한번 봐드릴게요. 추우시면 안 되잖아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숙 씨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친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아들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수의 친절에는 항상 계산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금 관련해서 법이 많이 바뀌었대요.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기 어렵다던데 제가 대신 처리해드릴까요? 그래. 그럼 부탁해도 될까? 물론이죠. 가족인데요. 그렇게 민수는 하나둘씩 정숙 씨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신고를 도와준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냈고 건강보험 문제를 처리한다며 인감도장까지 빌렸습니다. 어머니,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요. 제가 대신 떼어다 드릴까요? 그래, 이거 은행 가야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말이야.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정숙 씨는 의심 없이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그걸 받아들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민수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정숙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서랍을 뒤졌습니다. 땅 문서, 등기부등본, 통장.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뒀죠. 뭐 찾아? 갑자기 돌아온 정숙 씨의 목소리에 민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죠. 아, 어머니. 깜짝이야. 볼펜 좀 찾으려고요. 거기 있잖아. 아, 그러네요. 못 봤네. 정숙 씨는 의심 없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조심해야겠어.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돼. 한편 수지는 점점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회사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야. 투자 관련 공부 좀 하고 있어. 민수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수진은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잠금 화면을 열자 이상한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토지 매매 상담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 관련 서류 준비해주세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토지, 등기, 도대체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수진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집이나 땅 관련해서 뭔가 하시는 거 있어? 아니. 왜? 그냥 궁금해서. 이상하네. 갑자기 왜 그래? 수진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가 문서함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 인감증명서가 한 장 없네. 분명 민수에게 빌려줬던 건데 돌려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뭔가 거북했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우리 사위가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 정숙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마음 한편에서 자꾸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는 결국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토지대장을 떼어봤죠.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밭일부가 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래 날짜를 보니 민수가 서류를 도와줬다는 바로 그 주였죠.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숙 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은 거야? 우리 사위가 날 속인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요? 정숙 씨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민수가 평소처럼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수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담겨 있었죠. 민수는 그걸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너무 자신만만해서 몰랐을까요?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영양제 사다 드릴게요. 됐어. 안 사도 돼. 에이,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정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건강? 내 재산은 안 중요하고. 그날 밤 정숙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백 번이나 생각했죠.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정말 날 이용한 걸까?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걸. 모든 게 민수의 계획이었다는 걸. 올가미는 이미 목까지 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죠. 수진아, 엄마 집에 좀 와줄래?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불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도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오후 2시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처럼 차를 끓여 놓았지만 손이 떨려 찻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앉아. 정숙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모두 동사무소에서 떼어온 것들이었죠. 이게 뭐야, 엄마? 내가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수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너 엄마 땅 내 이름으로 바꿨니? 뭐? 아니야, 엄마. 나 몰라. 그럼 누가 했어? 내 이름인데?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이 했던 말이 여보, 장모님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땅 명의를 내 이름으로 옮겨두려고 하는데 괜찮지?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세금 절감 방법이래. 전문가한테 들었어. 금방 다시 돌려놓을 거야. 그래?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씀드릴게. 걱정 마. 하지만 남편은 장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다시 묻지 않았죠.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민수 오빠가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만 옮겨둔다고. 세금 문제. 정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금 문제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을 옮겨? 엄마, 넌 그것도 몰랐어?
내 남편이 뭘 하는지.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더 이상 딸을 위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엄마 진짜 미안해.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길래. 나도 속은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정숙 씨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딸까지 이용했던 겁니다. 순진한 딸을 방패 삼아 자신의 욕심을 채운 거죠. 그 사람, 이제 어디 있어? 회사. 아니, 잘 모르겠어. 요즘 연락도 잘 안 돼. 정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숙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인 겁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제가 삼겹살 사왔어요. 하지만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정숙 씨와 수진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짐짓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눈치챈 거죠. 앉아. 정숙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딸 말이야. 왜 수진이 이름으로 돼 있지?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그거 제가 세금 절감하려고 잠시 옮겨둔 거예요. 곧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복잡한 거라 제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어요. 가족끼리 뭐 그렇게 따지세요? 가족? 정숙 씨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 몰래 서류 가져가고 도장 찍고 명예 바꾸고.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위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도 너무 예민하시네요. 저희가 어머니 거 뺏어가겠어요? 그냥 관리 차원에서. 관리? 정숙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땅을 내 맘대로 관리해. 누가 너보고 그러래?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중에 다 돌려드린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한숨만 쉬었죠. 아유,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알던 그 사위가 아니라는 걸. 아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나가. 뭐라고요? 나가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땅, 이제 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내가 무슨 권리로? 법적으로 이미 제 아내 명의잖아요. 그럼 제 거죠, 뭐. 민수는 여유롭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저희 손에 있는 건데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 민수를 수진이 붙잡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야, 너도 한통속이잖아. 내 이름으로 됐다고. 나는 몰랐다고. 오빠가 속인 거잖아. 속인 거? 웃기지 마. 넌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수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민수는 차갑게 웃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죠. 정숙 씨는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땅, 남편과 함께 일궈낸 그 땅을 한순간에 빼앗겼습니다. 아니,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내준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여보, 내가 바보였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일군 땅을 내가 지키지도 못했어. 남편 사진 앞에서 정숙 씨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정숙 씨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울지 말자. 울어서 되는 게 아니야. 정숙 씨는 노트를 꺼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잃은 것, 내가 되찾을 것. 그 밤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민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제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정말 되찾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 사위한테 당했다며? 아이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 동정 어린 눈빛들이 정숙 씨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마을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죠.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민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요즘 다른 여자랑 다닌다더라.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게. 차도 새로 뽑았대. 외제차로.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땅으로 외제차를 사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방 한켠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들었죠. 여보, 나 바보지. 당신이 그렇게 피땀 흘려 일군 땅을 내가 지키지도 못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2시 정숙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이제 울지 않기로 했어. 정숙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로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어. 이제는 생각으로 이성으로 싸워야 해.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근차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되찾는 방법. 1.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자. 정확히 무엇을 빼앗겼는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증거는 무엇이 있는가? 2. 법과 제도를 이용하자. 변호사 상담받기. 관련 법 공부하기. 절차 알아보기. 3.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울어도 소용없다. 차갑게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자. 4. 믿을 사람과 손잡자. 혼자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도움받기.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 찾기. 5. 끝까지 버티자. 중간에 포기하면 정말 끝.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자. 노트를 덮으며 정숙 씨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울음이 사라지니 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야. 복수는 폭력이 아니라 정의로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정숙아, 넌 약하지 않아.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살아왔잖아.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3층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정숙 씨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 김성민. 60대의 이 변호사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와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죠. 성민 씨,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에요, 정숙 씨?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폈습니다. 쉽지 않겠어요, 정숙 씨. 이미 서류상으로는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지는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는 안 돼요. 냉정하게 차근차근 판을 짜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고 법을 이용해야 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죠. 이건 정숙 씨의 권리니까요. 그 말이 정숙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권리. 그래, 이건 내 권리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사위가 사기를 쳤다는 증거요. 인감을 허위로 사용했다는 것, 정숙 씨의 동의 없이 명의를 이전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숙 씨를 속였다는 정황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전화 통화 기록도 정리했죠. 인감증명서를 빌려줬던 날짜, 민수가 서류를 가져갔던 날짜,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웃들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민수가 우리 땅 관련해서 뭐 말한 적 있어요? 아, 있어요. 그 사람 몇 달 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 팔 거라고 했었어요. 정말이요? 언제였죠? 한 3개월 전. 그때 확실히 땅 팔아서 사업한다고 했어요. 정숙 씨는 그 증언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증거가 쌓여갔죠. 구청과 등기소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명의 이전 과정의 서류를 복사하고 날짜를 확인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에 찍힌 도장이 정숙 씨의 실제 도장과 미묘하게 달랐던 겁니다.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었고 일부 획이 흐릿했죠. 이거 위조된 거 아니에요?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정숙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우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고 법 공부를 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증언 목록, 서류 목록, 법 조항, 절차.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빠 보여. 그래, 바쁘지. 민수 오빠. 연락 안 돼. 집에도 안 들어와. 그럴 줄 알았어. 정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질 거야. 수진은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는 엄마.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엄마. 엄마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힘내. 고마워, 수진아. 정숙 씨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딸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어. 그날 밤 정숙 씨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 그리고 그 아래 굵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반격을 시작한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정숙 씨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요즘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죠. 커피를 내리고 노트를 펼치고 오늘 할 일을 정리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김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정숙 씨,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민수 씨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면 진실을 알려야 해요.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세요. 숨길 게 없잖아요. 오히려 민수 씨가 숨기고 있는 거죠.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숨길 건 내가 아니라 민수예요. 오후 2시 마을회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정숙 씨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저 사람 사위한테 당했다는 그 장모님이지. 그래. 그런데 오늘 뭔가 다르게 보여. 맞아. 당당해 보이네. 정숙 씨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더 이상 울지 않는 여인의 눈빛은 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 씨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건 제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땅은 제 남편과 제가 30년 넘게 일궈온 땅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농사 지으며 지켜온 땅이죠. 그런데 제 사위가 제 동의 없이 이 땅의 명의를 몰래 바꿨습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정말? 세상에. 정숙 씨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명의 이전 날짜,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증언들. 한 이웃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숙 씨, 그런데 사위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거짓말입니다.
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라면 저한테 먼저 말했어야죠. 왜 몰래 했을까요? 왜 제 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을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그때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온 겁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수는 화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가족끼리 일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들어요? 가족이라서 더 공개해야죠. 정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속였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죠.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서류 당신이 직접 작성한 게 맞습니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의 이전 신청서였죠.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게 잠깐 장모님이 동의하신 줄 알고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 말입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감정 결과 정숙 씨의 실제 도장과 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조된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위조까지 했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이 통장 내역은 뭡니까? 김 변호사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록이 있던데요. 정숙 씨 동의 없이요. 민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죠.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정숙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지켜온 것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누가 피해자인지 분명했죠. 그때 회관 밖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수 씨 계십니까? 네. 제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하시죠. 민수는 정숙 씨를 노려봤습니다. 이건 복수예요. 당신이 날 망쳤어. 아니에요.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민수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회관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준비하셨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용기. 정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죠. 저도 처음엔 무너졌어요. 울기만 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행동해야 한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마이너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마이너스 준비된 자가 이긴다. 마이너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 그 밑에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죠. 며칠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구속은 면했지만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죠. 김 변호사가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 좋은 소식입니다. 민수 씨가 인정했어요. 도장을 위조했고 허위로 명의를 이전했다고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모두 불법으로 판명됐습니다. 명의 이전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건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SNS에 글을 올렸죠. 악질 장모에게 당한 사위의 하소연. 저는 선의로 도와드렸을 뿐인데 오히려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장모들 정말 문제 많음. 사위도 불쌍하네.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정숙 씨는 그 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엄마 SNS에 오빠가 이상한 글 올렸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알아. 봤어. 대응 안 해도 돼?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 괜찮아.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거야. 정숙 씨는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SNS 댓글 따위에 흔들리지 않았죠. 며칠 뒤 첫 번째 법정 날이 왔습니다. 정숙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법정 문을 열었죠.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증인 김정숙 씨 진술해 주시죠. 정숙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사위를 믿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도장도 빌려주고 인감증명서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신뢰를 이용해 제 땅을 가로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나요? 세금 처리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복잡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저는 믿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명예 이전 서류인 줄은 몰랐습니다. 명예 이전을 동의한 적은 없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고령이시고 복잡한 세금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피고는 선의로 도와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고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건 민수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가 원고의 도장을 위조한 증거입니다. 감정 결과 원고의 실제 도장과 서류에 찍힌 도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가 원고 몰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입니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것은 피고가 지인들에게 곧 큰돈이 생긴다고 말한 증언들입니다.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사기 행위로 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을 가로챘고 심지어 도장까지 위조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장모님을 도우려고. 앉으십시오. 증거가 명백합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장모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한 걸음 물러섰죠. 이제 장모님이 아니에요. 그냥 남남이죠.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정숙 씨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는 수진의 눈빛도 차가웠죠. 오빠. 아니, 민수 씨.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요. 수진아. 우리도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수진은 엄마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뭐가요? 진짜 우리 삶이. 정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몇 주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이민수는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고 명예 이전된 토지는 즉시 원상 복구한다. 정숙 씨는 법원 앞에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 수진이 엄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해냈구나. 정숙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승리의 기록. 마이너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마이너스 준비와 인내가 중요하다. 마이너스 혼자가 아니면 할 수 있다. 마이너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그리고 그 밑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다. 봄이 왔습니다. 정숙 씨의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났죠. 참 신기해. 얼마나 추웠는데 이렇게 또 꽃이 피네. 정숙 씨는 씨앗을 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땅은 다시 정숙 씨 명의로 돌아왔고 민수가 받은 대출도 모두 무효 처리됐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죠. 하지만 정숙 씨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그대로 넣어뒀죠. 왜 안 쓰세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건 복수로 받은 돈이 아니라 정의로 받은 돈이에요. 의미 있게 써야죠. 어떻게 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좋은 곳에 쓸 거예요. 정숙 씨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언론에까지 알려졌습니다. 60대 여성, 사기친 사위 직접 고발해 땅 되찾아. 장모의 당당한 반격, 세상을 바꾸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정숙 씨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 권리를 지킨 것뿐이죠. 하지만 한 번은 지역 라디오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숙 씨,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셨나요? 저도 처음엔 무너졌어요. 울기만 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울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나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좋은 변호사님을 만났고 딸이 옆에 있어줬고 이웃들이 증언해줬어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민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하죠.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가족도 신뢰도 자유도. 용서하신 건가요? 용서.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방송이 나간 뒤 정숙 씨에게 많은 편지가 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포기하고 있었어요. 정숙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60대에 혼자 싸워서 이기신 게 정말 대단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죠. 발신인은 이민수였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장모님께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의 신뢰를, 수진의 사랑을, 그리고 제 인생을 모두 망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오면 제대로 사과드리고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올림. 정숙 씨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숙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해줘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오거든 다시는 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세요. 김정숙.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깨달았죠.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치유의 기록. 마이너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마이너스 미움은 나를 묶어둔다. 마이너스 과거에 갇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마이너스 상처 위에도 꽃은 핀다. 마당에 나가 꽃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을 견딘 땅 위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날 거야. 정숙 씨는 웃으며 물을 주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마을 한가운데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희망의 커피라고 쓰여 있었죠. 주인은 바로 정숙 씨였습니다. 어머, 정숙 씨가 카페를 연다더니 정말 열었네. 대단하시네. 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정숙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이 카페는 그냥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벽면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희망의 공간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정숙 씨는 민수에게 받은 위자료로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는 법률구조기금에 기부하기로 했죠. 복수로 받은 돈이 아니라 정의로 받은 돈이니까 정의롭게 써야죠.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김 변호사가 카페에 와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줬습니다. 정숙 씨 덕분에 저도 보람찬 일을 하네요. 고마워요, 성민 씨. 당신 없었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기,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정숙 씨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성은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제 명의로 카드를 몇 천만 원어치 긁고 도망갔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김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줬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죠. 그렇게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희망의 공간이 됐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조언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곳이었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나도 그래. 민수 오빠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출소했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던데.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새로 시작하려나 보네. 엄마는 안 궁금해? 아니. 이제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몫이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수지는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존경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대단하지.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줬잖아.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 모녀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통합적 지혜의 기록.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배신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지식법을 배우고 절차를 알고 권리를 이해했다. 이에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해가 용서는 아니지만 미움을 줄여줬다. 공감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돕고 싶어졌다. 실행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 섰고 카페를 열었다. 겸손 혼자서는 못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윤리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했다. 상대를 망치려 한 게 아니라 옳은 것을 되찾으려 했다. 이것이 통합적 지혜다. 지식, 이해, 공감, 실행, 겸손, 윤리, 진짜 힘. 이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일으킬 것이다. 노트를 덮으며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봐요. 별이 이렇게 많아요. 힘든 밤을 지나니 이렇게 별이 보이네요. 정숙 씨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정숙 씨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정숙 씨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한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강한 여성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카페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숙 씨가 직접 쓴 문구가 담겨 있었죠.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게 한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나은 나로 다시 태어나는 시작.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장은 지금부터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정숙 씨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준비되어 있어.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카페 안에는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 속에는 희망과 치유,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배신당했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무너진 것 같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포기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약해 보일 뿐이에요. 진짜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법률구조 상담센터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느려도 괜찮아요.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세요. 상대를 망치려 하지 말고 옳은 것을 되찾으려 하세요.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정숙 씨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